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란 기대감에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인도 증시도 석 달간 랠리가 이어지며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잉 유동성과 긍정적인 중기 성장 전망에 힘입어 시장 상승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키움증권이 올해 엄주성 대표 취임 이후 지난 5월 상장사 최초로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가운데 우량부동산 PF 자산을 늘리며 공격적으로 부동산 금융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는 증권업계 전반의 분위기와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 한 해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우하향하며 그룹주 시총 순위가 10위권 언저리까지 추락했습니다. 성장주의 대표 격임에도 금리 인하 국면에서 주가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자 네카오로 몰리던 개인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나오션이 국내 조선사 중 최초로 미국 해군 군수 지원한 MRO 사업을 따내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MRO 사업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아 재무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순항 중인 하나오션의 K방산, 주가도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양호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나스닥은 하락 마감했고요. 다우존스는 반대로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다우존스의 영향을 받아서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쪽이 1.5% 크게 올라주면서 상승 마감해 주었고요. 오늘 수급 자체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좋았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단타로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영석쌤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번 주 시장 좀 지지부진하다가 오늘 다행히 상승 마감으로 금요일장 끝났습니다. 이번 주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제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 하락하긴 했는데 다우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역시 미국, 그러니까 뉴욕 증시는 강하다라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술적 분석을 좀 해볼 건데요. 간단합니다. 지금 상승 파동 이후에 조금 눌리고 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꺾였습니다. 이거 꺾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어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기 때문인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면 21선 이탈하지 않고 또 30일 오늘 중요한 지표 PC 나옵니다. PC만 조금 도와준다면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패턴이니까 사실 제가 이 구간에서 어떤 지표가 나와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는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 나스닥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니케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사실 비슷합니다. 1파 이후에 눌린 구간이기 때문에 PC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좀 지표를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오겠습니다. 코스피 보면 0.45% 상승했습니다. 0.45% 상승했는데 중요한 것은 21선 라인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PC 어떻게 발표됐느냐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요거 올라갈 수 있고요. 내려갈 수 있겠죠.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간다 베팅하지 마시고요. 뉴욕 증시 어떻게 되는지 지표를 보고 나서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도 대응 늦지 않으니까 PC 지표 확인하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1.54% 좀 급등 마감했는데요. 제가 요거는 테마 관점에서 시장을 한번 분석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강한 섹터가 바이오가 있습니다. 이 바이오 안에서 코로나 관련 섹터가 처음 태동했었죠.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병실 관련 섹터가 이 안에서 분화되면서 수급이 7월 초에서 중순까지 8월까지도 좀 몰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장이 팩트론이었는데 블루엠텍으로 수급이 전이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위고비가 10월 달 한국에 상륙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유한 양행입니다.
유한 양행 FDA 랭라자 한국 최초로 승인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앞으로 상승 모멘텀 살아있기 때문에 유한 양행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HLB 그룹주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FDA에 대한 어떤 기대감, 5월 달에 악재가 나오면서 하한가 가고 힘든 나날들이 지속되었습니다만 지금 1파 이후에 눌림 구간, 박스권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짧게 보실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섹터는 바이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화재도 있죠. 이거 지우고 다시 써볼게요. 전기차 화재.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는 지금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상승 모멘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닉스, 민테크, 그리드 위즈가 기존 대장주였고요. 그 이후에 후발주자로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농화성, 그다음에 CIS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후발주자로서 움직이면서 여전히 모멘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섹터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EN셀이 있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인데 EN셀을 필두로 신규 상장주들이 보통 하락하다가 잠시 반등 주고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하락하다가도 다시 반등해서 공모가, 시가까지는 올라가는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섹터, 전기차, 화재 관련 섹터와 신규 상장, 바이오 관심 섹터로 설정하시고 끝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같이 짚어봤습니다. 오늘 PCE 물가지표 나오니까요. 이 부분 살펴보시고 나스닥 정고점까지 갈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수는 지표를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특히나 크게 올라주었던 코스닥 역시나 바이오 강했고요. 전기차 화재와 또 신규 상장주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전 8시 30분에 단타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장 단타 종목으로 빠르게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단타 1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장 1타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K엔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3% 올랐는데요. 우리 돌아오는 다음 주 월요일 시장 흐름 어떨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우리 K엔솔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제가 단기 투자 잘하기 위해선 중요한 자리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K엔솔 같은 경우에 제가 1타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인데 앞에 보면 윗꼬리가 좀 많습니다. 윗꼬리가 하나 보이고요. 2개 보이고요. 이런 데도 다 윗꼬리가 달려 있는데 이 윗꼬리 그 문제, 그러니까 왜 윗꼬리가 달리냐. 이거는 결국 매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앞에 물려 있는 사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인 투자자가 많이 물려 있다 이거죠. 그런데 8월 5일에 바닥 구간 11,850원 신저가 경신한 다음에 주가가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오는 흐름이 먼저 보이고 전고점을 돌파한 패턴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중요한 자리 말씀드렸는데 이 K엔솔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자리가 여기 하나가 중요한 자리였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121선이죠. 121선. 보통 우리가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을 잡을 때 121선 라인 돌파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반해 이 K엔솔 같은 경우에는 121선 라인을 정말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습니다만 한번 그러니까 시도를 했다. 이때 시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전고점 라인을 오늘 돌파해 놨기 때문에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렸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없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대응 가능한 접근할 수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분들 말고요. 전업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가벼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동폭이 심하고 물량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에 물량을 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엔솔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다음 주 월요일에 분할 매수로 시가에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GI 이노베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64% 상승하면서 큰 장대 양봉 그렸는데요. 현재 5일선 타고 상승 중에 있습니다. 월요일장 흐름 어떻게 될지. 자, 영석쌤, 이 종목은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GI 이노베이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종목도 아까 K엔솔과 마찬가지로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자, 보시면 이거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박스권이 그려지죠. 박스권.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는 박스권이 그려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의 지지라인, 이 라인이 지지라인입니다. 61선 라인이네요. 이 라인이 저항 라인이죠. 돌파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6월 달에 보면 이 박스권의 지지 라인을 이탈하고 주가가 한번 쭉 빠지는 그런 흐름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의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 종목군들은 추세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시 반등 주고 기술적 반등 주고 주가가 저점을 찍은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과정을 보니까 이 박스권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기 직전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박스권 상단을 추격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일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다. 말 그대로 이동평균선 개념에 대해서 잡아드리자면 5일선이라고 한다면 5일 동안 그 평균 낸 가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거로 이제 선으로 나타낸 것인데 5일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다. 말 그대로 급등주라는 거죠. 4거래일 연속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양봉 나왔다. 요거는 이제 5일선 상승 구간에서 양 패턴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양음양 패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좀 힘들고요.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음봉이 어디 나왔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음양 패턴 중에 가장 좋은 패턴이 나온 것인데 5일선 위에 나온 겁니다. 5일선 위에 첫 번째 핵심 포인트. 5일선 위에서 양음량이 나왔다. 그리고 양봉이 나오는데 요게 빨간색은 여기가 종가죠. 요게 파란색이라면 여기가 시가인데 좀 어렵습니다만 잘 따라오시기 바래요. 여기가 종가입니다. 근데 이 음봉이 위치가 종가 라인을 장중에 훼손했습니다만 어쨌든 아래 꼴이 달리면서 종가 위에 마무리해놨죠. 자, 이거 쉽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기 좀 보여드릴게요. 양봉이 있고요. 뭐 좀 윗꼬리가 달릴 수 있겠죠. 음봉이 있는데 종가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종가죠. 여기 위에 음봉이 위치하게 된다면 양음양 패턴, 확률 높은 패턴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음봉이 여기서 위에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다음 날 양봉,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양봉도 보면 5일선을 완벽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 음봉의 시가 라인을 돌파한 채 나왔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패턴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이런 패턴이 나오면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그냥 한 번에 좀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월요일에 시가 매매 관점에서 진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I 이노베이션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 종목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당 추격 중에 있으니까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시가 매매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으로 BH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1선을 크게 뚫어주는 장대 양봉 형성했는데요. 이 종목 다음 주 월요일 시장 흐름 어떨지. 자, 영석쌤 BH 전략 세워주시죠. 네, BH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차트를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분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분석 방법은 세력 따라잡기 기법입니다. 요거 복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요거 그냥 목표가 말씀 드리고 어떻게 대응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이 안에서 우리가 공부할 게 있다면 공부를 또 하고 넘어가는 게 맞겠죠. 자, 세력이 누구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죠. 외국인 기관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단에 어떤 패턴이 있는데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갑자기 많은 자금을 들여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냥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 보자.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정보력이라든지 자금력이 앞서는 곳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온다면 그것이 핵심 포인트고 곧 우리가 매수 타점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제가 수급 화면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요게 이제 BH의 수급 화면입니다.
수급 화면이에요. 보시면 이때가 5월 3일입니다. 5월 3일로 제가 시간 여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월 3일 보시면 이때죠. 외국인 130억 들어온 거 보이십니까? 기관 투자자 130억 들어온 거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얼마 들어왔는지 보자 하면 외국인 2억, 19억, 7억, 1억, 2억, 4억, 기관은 6억,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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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1억, 1억, 1,000만 원, 2억, 5억. 단위가 달라지죠. 1억, 2억, 5억 들어오다가 갑자기 130억, 100배 이상의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왜 들어왔을까? 매수 타점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5월 3일에 우리가 매수를 했다라면 수익이 좀 낮겠죠. 포지션 상으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5월 3일이 아니라 8월 30일에 아니 8월 30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전문가님 8월 30일에 지금 이 종목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실 수 있죠. 자, 똑같은 관점에서 보자고요. 올립니다. 8월 30일 기관 77억, 외국인 83억입니다. 이전에 얼마 들어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8월 29일 기준 8억 던졌습니다. 기관 1억 던졌습니다. 요 물량 누가 담았어요? 개인 투자자가 합쳐서 9억 담았네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외국인 9천만 원 샀고요. 8월 28일에 2억 기관 투자자가 던졌습니다. 8월 27일에 6억치 외국인이 샀고요. 기관 투자자 2천만 원치 던졌습니다. 단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이렇게 들어오다가 나가다가 외국인 기관이 갑자기 오늘 83억, 77억, 수십 배가 급증한 형태를 보이고 있죠.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의심하지 말고요. 외국인 기관 정보료가 앞서니까 세력을 따라잡자. 매수 타점을 잡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 이렇게 다 나옵니다. 오늘 코스닥 기준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은 HLB입니다. 기관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은 HK 이노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이 있는데 자, 보시면 BH도 갑작스럽게 많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세력 따라잡기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거. 요거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차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 61선, 21선 옹기종기 모여져 있는 구간이 있죠. 요거를 이제 이평선 수렴 구간이다. 기술적 분석 용어로 얘기합니다. 뭐 어려운 용어는 아니고요. 선들이 얽혀 있다 이렇게 좀 그냥 치환하셔가지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선들이 여기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평선들이 수렴 구간 모여 있다. 근데 이 라인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세력들에 의해서 외국인 기관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고 충분히 전고점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 종목은 다음 주 월요일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시가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H 전략 세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내일장 1타 종목들 3종목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들 다음 주 월요일 9시 장 시작 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입장해 주신다면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세워드릴 수 있고요. 또 기법에 대한 강의도 자세하게 해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단타 수익 노려볼 만한 1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런 종목들 언제 어떻게 포착하고 매매하면 좋을지 정확하고 예리한 기법 강의 2교시로 이어지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내일장 단타 종목으로 월요일 시장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단타일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에 대한 기법 강의를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자,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쓰기 좋은 강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그러니까 빠른 템포로 어떤 매매를 하는 기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일파 이후 눌림 기법. 우리가 이제 이 기법을 알기 위해선 파동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눌림인데 어디까지 눌리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추상적이었던 개념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 단타일타 방송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신다면 제가 이 기법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게 해드릴 테니까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시세 초입에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들어와야 된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일단 요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S급, A급, B급 나뉩니다. 파동에 대한 설명인데 파동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뉴욕 증시, 그러니까 미국에 맞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기 투자 테마 장세에 맞는 파동 이론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더 쉬울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S급 재료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인들에게,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은 지인들에게 어떤 섹터를 물어봤을 때, 어떤 뉴스 기사거리를 말했을 때, 야, 대단하다라는 어떤 탄성이 나온다면 그 뉴스거리, 그 재료는 S급 이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던 국가가 시추해 보니까, 시추를 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예상해 보니까 매장량이 얼마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름이 난다. 경제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주식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정말 탄성을 낼 만한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슈는 S급 재료다라고 보시면 되죠. S급 재료. 그래서 이게 그 관련주가 뭐 한국가스공사,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스공사라든지 뭐 GS글로벌, 화성밸브 등등 있는데 어쨌든 이런 관련주들이 이런 재료에 속해져 있다면 3차 파동 이상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S급 재료다 이거예요. 그리고 A급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 무슨 말입니까? 우주항공, 원전, 그리고 양자 이런 것들도 정부 정책이긴 한데 어쨌든 재료적으로 봤을 때 괜찮습니다만 너무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재료, 익숙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원전 밀어주는 걸 모르는 투자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주항공청 개청하기 위해 노력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시장 참여자들에게 알려진 재료, 저출산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건 A급 재료다 이거예요. A급 재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료를 볼 때 B급 이런 건 볼 필요가 없고요. A급, 1등, 2등, 3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등, 2등, 3등인데 당연히 1등짜리 재료를 우리가 공략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에 1등짜리 재료가 없다. 그러면 2등짜리 재료, A급 재료를 선택하셔도 좋다. 재료의 연속성, 앞으로 어떤 이슈가 나올 것인지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거는 형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정과 모멘텀이 있습니다. 일정과 모멘텀. 제가 오늘 좀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쉽게 설명드리는 게 좋으니까 주식 이야기 말고 좀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우연히 중학교 동창을 만난 겁니다. 정말 우연히. 그래서 한때 친했던 친구인데 바쁘다 보니까 연락을 못한 겁니다. 서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친구야 잘 지냈니? 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동창회 모임이 하나 있는데 거기 너도 올 생각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는 거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고 너무나 이제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곧 9월 달인데 11월 달로 잡혀 있다 봅시다. 그럼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이고 설레겠죠. 주가로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쭉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오늘 만났는데 11월 달까지 계속 이렇게 올라가나요, 기분이? 그냥 회사 생활하고 동호회 생활하고 가족끼리 시간 보내고 잠시 잊혀지겠죠. 잠시 잊혀집니다. 근데 일정은 분명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주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 기분은.
한때 반짝했다가 만날 때, 친구 만났을 때 반짝했다가 그 이후에 잠시 횡보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한 10월 달쯤에 연락이 옵니다. 친구야 잘 지내니? 우리 지금 뭐 카페에 모여가지고 요거 모임 어떻게 할지 지금 회의 중인데 올래? 아, 그러면 다시 이제 2차 파동이 나오는 거죠. 비유를 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횡보하고 11월 만남 한 일주일 전에 이제 막 설레는 겁니다. 야, 진짜 오랜만에 만난다 하면서. 그럼 3차 파동이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제가 비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어떤 일정이 정해져 있으면 그 일정에 대한 내가 재료만 알고 있다면 2차 파동, 1차 파동, 3차 파동까지 분류해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일정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어떤 가수가 복귀한다. 그리고 드라마 출시했는데 시청률이 어떻게 된다. 뭐 신제품을 출시한다. 신약 개발을 한다. 임상실험. 어떤 일정이 정해져. 게임의 신작 출시. 이런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셔가지고 1파 이후에 눌림 구간에서 매수하면 된다는 게 오늘 기법의 기본 골자입니다. 아, 상승 파동이 나올 때 꼭대기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위에 한번 찍고 나서 내려올 때 이 구간에서 매수하면 되구나. 그럼 우리는 재료들만 구분하고 내려올 때 어떤 자리에서 매수하는지만 오늘 알고 가면 되겠네요. 이게 오늘 내용 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시세 초입 부근 상승시킬 때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 있잖아요. 동창회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 내 기분이 설렜던 것처럼 시세 초입 부근 거래 대금이 얼마 이상 터지느냐 이거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1,000억 이상. 저는 무조건 1,000억을 잡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면 무조건 1,000억 이상 나와야 돼요. 뭐 100억, 200억 그거는 그냥 그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도 나도 모두 우리 세력들,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 슈퍼개미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일수록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질 확률이 높고 S급, A급 이상 되는 재료라면 1,000억 이상 터져야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들어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멘텀 일정 분류하면서 쉽게 비유해 드렸죠. 동창회 모임. 정말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을 만났을 때 내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팍 올라가겠죠. 설레겠죠. 근데 이게 11월 달 일정 잡혔는데 그때까지 계속 갑니까? 계속 내가 붕 떠 있나요? 아니죠. 회사 생활하고 동호회 생활하고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매매하는 기법이 1파 이후 눌린 기법이다. 그리고 나서 10월 달쯤에 한번 일정이 뉴스가 나왔을 때 빵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매도하는 기법이라고요. 1파 이후 눌림, 쌓일 때 매수해서 올라갈 때 파는, 2파 때 파는.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은 실시간으로 내가 HTS, MTS 하루 종일 안 봐도 그냥 지금 요 상한가 같은 종목이 거래대금 많이 터진 종목이 재료가 좋은 종목이 눌렸네? 분할 매수해야지. 계속 이제 분할 매수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간은 한 2주 정도 보시면 됩니다. 2파까지 나오는 기간이요. 그렇게 내가 기다리다가 올라가면 미리 목표가 체결되니까 미리 내가 한 대충 뭐 10%, 15% 잡아놓고 내 기준에 맞게, 내 그릇에 맞게 대응을 하는 거죠. 올라갈 때 팔면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심플한 매매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이 눌림 구간을 어떻게 알 것이며 어디서 어떻게 매매할 것이며 이런 것도 꽤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런 겁니다. 상승 파동 잘 나왔어요. 이게 좋은 재료입니다. 야, 이거 매수하면 내가 수익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빠집니다. 야, 이거 영석쌤이 말해준 S급 재료에다가 거래대금도 1,000억 이상 나왔고 잘 공부하셨어요. 1,000억 보고 재료 보고 잘 매매하시는데 눌림 구간을 잘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눌릴 건데 이 꼭대기에 사가지고 비싸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눌림 구간을 정확하게 어떻게 잡는지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단기 이평선. 그래서 저는 보통 10, 20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평선 얘기 나오니까 조금 이제 머리가 아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평선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설정하고 그리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HTS, MTS에 그냥 선이 알아서 쫙 그어져 있어요. 아마 50, 20, 60, 120 이렇게 일단 대중적인 그 이평선이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1선 가격이 얼마인지 눈으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21선 가격이 얼마인지 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 가격 도달하게 된다면 그냥 매수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내가 11선 매수했는데 주가 빠집니다. 어떡하나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아직 추가 매수할 자금이 더 있는데. 21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100%가 아니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거래 대금 확인하고 재료 확인하고 모멘텀 확인하고 눌리는 구간까지 잘 기다려서 여기서 우리가 이평선 기준으로 잘 매수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분할 매수 여기서 다 해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2차 파동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올라갈 때 여기서 매도하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빠지면 어떡할까요? 어차피 이거 영속세임이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계속 보유하나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단기 트레이딩하는 트레이더지 않습니까? 단기간 안에 승부를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조건 손절을 잡고 하셔야죠. 비중을 한 번에 많이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100% 확률입니다. 무조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대응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걸 들고 왔습니다. 대응을 하셔야죠. 대응을. 장기 이평선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장기 이평선이 얼마냐? 60, 120이 있는데 나는 조금 길게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120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61선 추천드려요. 61선. 61선이면은 뭐 이격도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보통 한 마이너스 10% 구간 나올 겁니다. 스윙 매매이기 때문에 길게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2, 3%는 내가 짧게 치는 데이 트레이딩, 짧게 치는 스캘핑에게 맞는 손절 라인이고요. 이 1파 이후 눌린 기법은 직장인 자영업을 대상으로 만든 제가 기법이기 때문에 길게 좀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말고 길게 가져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정도. 내가 뭐 61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수하고 나서 마이너스 10% 찍힐 때까지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찍히면 바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 마이너스 10%대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그냥 PPT로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는지 좀 말씀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검색기도 있긴 한데 검색기 나오는 거 그냥 이렇게 내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직접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매수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성적도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어떻게 뽑는지 미리 안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 보자고요. 자, 보시면 전일 대비 말고요. 특정 상한가 갑니다. 상한가. 그래서 8월 한 2주 전으로 가시면 돼요. 12일 가볼게요. 여기서 이제 1파 이후에 눌리고 있는 종목이 있나 한번 보는 겁니다. 이닉스. 이닉스 한번 볼게요. 이닉스. 이때 거래 대금이 한 2천억 가까이 상승 구간에서 들어왔죠. 이닉스. 자, 재료를 제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거래 대금. 거래 대금은 오케이예요. 거래 대금은 제가 아까 상승 초입 구간에서 1,000억 이상 들어오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분명히 2천억 들어왔으니까 거래 대금 통과잖아요. 그러면 재료를 분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연속성. 연속성이라는 말이 어렵습니까? 좀 어려워질 수 있죠. 근데 제가 비유해 드렸지 않습니까? 동창회. 내가 누굴 만났는데 그게 일정이 있냐, 모멘텀이 있냐, 그것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방법은 뉴스를 검색하시면 돼요. 뉴스. 제가 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닉스 검색하신 다음에 특징을 치는 거예요. 특징. 특징 치게 되면은 여기 보면 열폭주 차단에 화재 지연 복합 시트까지 열폭주 관련주다. 전기차 화재 관련주구나. 이제 보시면 이닉스 국내 3사 배터리, 전파 차단, 화재 총력 대응, 국내 유일 내각 격벽 제조. 아, 전기차 화재 관련된 섹터로 내가 그럼 공부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연속성. 이 말을 좀 추상적인 이 단어 자체를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앞으로 뉴스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연속성이 있다라는 말은 앞으로 뉴스가 더 나올까요? 이겁니다. 자, 코로나 관련 섹터 지금 연속성이 있습니까? 아, 떨어지죠. 코로나 관련주가 연속성이 생기려면 진단키트 품귀 현상이 지속돼야 되고요. 치료제 백신이 없어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확진자, 입원 환자가 급증해야 되는데 지금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모멘텀이 꺾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연속성이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전기차 화재가 계속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리콜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정부에서 여야에서 제도와 법적으로 재정비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전기차 화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도 오르는 이유가 고체화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폭발이 좀 안 나오니까. 안정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앞으로 전기차 화재 관련된 뉴스가 양산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종목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료 괜찮죠? 거래대금 괜찮죠? 그러면 어디서 들어갑니까? 무조건 시장가 매수라는 게 맞습니까? 높은 가격에 삽니까? 아니죠. 이때 이제 파동 이론을 접목시켜가지고 우리가 적절한 매수 타점을 잡는 거죠. 1파 이후에 눌리고 있는 구간이죠. 오늘도 마이너스 4.69% 빠졌습니다. 음봉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 11선이 있고요. 121선이 있고요. 21선이 있고요. 그럼 어디서 담으면 되죠?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 되죠. 손절 어려우시면 마이너스 10% 그냥 이렇게 잡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쌀트 산다 이거예요. 그럼 직장인분들은 아무 때나 그냥 장중에 보시면 되죠. 요거를 뭐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추천은 1타 종목 때 제가 하는 건데 실제 그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뽑아내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후에 신풍제약 한번 볼게요. 신풍제약 보세요. 자, 코로나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올랐던 종목입니다. 1파가 나온 종목이죠. 눌리고 11선인데 다시 이렇게 N자로 가려면 올라갈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첫 번째 어떤 이슈입니까? 정부에서 뭐 치료제를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약국에서 진단 키트가 어떻게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세 번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네 번째, 고령자에서 입원 환자가 늘어난다. 이런 모멘텀이 뉴스화돼서 나와야 요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나오고 있잖아요. 확진자 줄어들고 있죠. 입원 환자 줄어들고 있죠. 진단 키트 많습니다. 공급합니다, 정부에서. 뭐 어떤 모멘텀이 있습니까? 없죠. 거래대금 많이 들어온 거 상관없이 재료적으로 탈락이기 때문에 주가가 결과론적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리 재료적으로 검토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무조건 1파가 나오고 눌리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만 더 볼까요? 3기 EV 보면은 이 종목도 전기차 화재니까요. 이거 좀 패스하고요. 그리드 위즈도 패스하고요. 같은 섹터니까요. 보면은 휴맥스 홀딩스, 레몬 한번 보겠습니다. 레몬도 상승 파동 이후에 눌리는데 모멘텀 없으니까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IT캐스트, 캡톤 파트너스 지금 볼만한 종목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섹터 관련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린생명과학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관련해서 올랐던 종목인데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반등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1파 이후에 시세 초입 부근까지 쭉 내려오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그러니까 실시간 주식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강의 주제인 1파 이후 눌림 기법이라는 강의 주제로 오늘 한 15분 정도 진행을 하였는데 사실 굉장히 이 기법은 쉬우면서도 확률이 높은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단합니다. 시세 초입 부근에서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지는지 요거 하나 보시면 되고 재료적으로 연속성이 있는지 그건 제가 동창회 비유로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신 다음에 1파 이후 눌림 자리 11선, 21선 잡으시고 이탈하게 된다면 61선 이탈하게 된다면 정리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좌 수익률 대비해서 마이너스 10%일 때 정리하면 된다.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혹시나 이 내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기술적 분석을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올해는 단기 투자 정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제가 8시 30분 무료 단타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성공을 위한 1파 이후 눌림 기법을 실전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이러한 단타 기법 내일 월요일장, 다음 주 월요일장에 바로 접근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전 8시 30분 장 시작 전에 다시 한번 전략 세워드리고 있고요. 또 기법에 대한 강의도 자세히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수익 볼 수 있는 우리 종목 상담 3교시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3교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대원제약입니다. 18,9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5%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1% 상승하며 15,130원. 현재 손실 구간에 있고요. 하락하면서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 대원제약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알려주시죠. 네, 대원제약은 앞에 매집봉이 좀 보이긴 하는데요. 7월 17일에 물량을 조금 던져내고 나가는 흔적이 좀 보이네요. 3천억 이상 들어왔는데 이거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 플러스 세력들의 물량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중요한 건 지금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18,900원이신데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만약에 지금 정리를 안 하다가는 전저점 이탈하면서 주가가 쭉 내려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락 추세 설명드렸죠? 고점입니다. 고점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오죠. 그럼 주가가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기가 고점인데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여기서 기술적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빠졌고 뭐 대원제약 하면은 뭐 재료도 또 있겠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고 매집봉 앞에 보입니다만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가는 흔적이 7월 17일에 잡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종료하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원제약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 종목 현재 지금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포지션 종료 후에 다른 섹터로 이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렌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5,555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4% 올라주면서 5,810원 약수익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자, 수익 청산 타이밍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영석쌤, 수익 청산 언제 하면 좋을까요? 네, 이렌시스가 매수가가 5,555원이십니다. 비중이 15%신데요. 요거는 이제 차트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 잡혀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AI와 좀 비슷한 흐름 같은데 이렌시스 2024년 1월부터 패턴은 어떻게 그러냐면 얘네들이 상승 파동 이후에 눌리고요. 전고점 돌파해주고 그다음에 눌리고 이때 2월달 형성했던 9,240원 라인, 전고점 라인을 돌파했으면 좋은데 아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근데 어쨌든 3파, 2파까지 나왔다는 게 보는 게 맞겠죠. 요거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상승 파동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끼가 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 구간 횡보하고 8월 5일에 단기 저점 형성한 다음에 상승 추세로 다시 추세를 트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여기가 121선 라인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역별 구간 혹은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이 121선 돌파하는 것은 정말 힘들다. 그래서 이 라인을 돌파한다면 제가 봤을 때 8,000원 라인까지는 갈 수 있다 보고요. 만약에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5,5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라인 돌파하지 못하고 5,500원 빠진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손절 라인 4,000원 잡고 목표가 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렌시스 전략 세웠습니다. 5,500원에 추가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4,000원 손절 라인, 목표가는 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범한 퓨얼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30%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2.9% 상승하며 16,7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입니다. 거의 매입가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할 것 같은데 범한 퓨얼셀 전략 세워주시죠. 네, 범한 퓨얼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월 11월입니다. 11월 30일, 그다음에 12월 28일, 3월 27일 한두 달을 기점으로 해서 매집봉을 띄우고 있고요. 제가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홀딩하면 6개월 안에 한번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 이유를 이제 하나하나 좀 근거를 들어가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매집봉입니다. 매집.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죠. 일봉상 이런 캔들이 나오면 분봉상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온다라는 건데 누가 올리고 누가 내렸을까? 요거 생각해 보면 세력들이 이렇게 했다 이거죠.
여기 물려있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런 거 보면 세력들이 있구나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흔적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말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올릴 거야 이걸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렇게 알면 손실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5월 달에 한번 급등을 시켜줬어요. 이때 보는 것은 거래 대금 그리고 캔들인데 거래 대금 많이 들어왔으니까 세력들 한번 올렸다라고 볼 수 있고 거래 대금이 실린 유성형 캔들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좀 하락하는 게 힘드시겠지만 거래 대금 안 터지니까 이건 개인 투자자의 어떤 투매, 패닉셀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지금 14,500원 단기 저점 형성한 뒤에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아마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물량이 좀 덜 나온 것 같아서 한 14,000 이하로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거든요. 비중이 조금 적으셨으면 제가 추가 매수를 좀 사인을 드렸을 텐데 비중이 많으시다 보니까 일단 이 종목은 손절 대응하지 마시고요. 추가적으로 뭐 계속 홀딩하시고 기다리셨다가 목표가 3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한 퓨얼셀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선절 대응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목표가 3만 원까지 잡고 홀딩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신송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9,8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70%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6,570원 손실 구간에 비중도 70%라 꽤나 많습니다. 자, 전략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신송홀딩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물량을 이탈한 적은 안 보이는데 제가 이거 한 3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똑같은 분인 것 같은데 이때 17,400원 6월 15일에 고점 형성한 뒤에 빠지죠. 추세가 꺾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데 이 안에서 횡보를 하고 다시 상승 추세로 가는 흐름을 보입니다. 다만 다시 또 빼고 물량으로 횡보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세력들 방식인 것 같아요. 한번 쭉 뺀 다음에 매집하고 다시 올리고 쭉 뺀 다음에 매집하고 다시 올리고 이렇게 결국에는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뭐 이런 좀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U자형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이런 것들은 매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세력들 물량 던지고 나갔는지 그것만 좀 보시면 되겠죠. 6월 15일입니다. 이때 보면 윗꼬리 달린 캔들이 나오긴 했는데 음봉 캔들이 아니고 4천억 거래 대금이 들어왔고 뭐 하니까 세력들이 물량 던지고 나간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매집봉도 좀 보이고 여기서도 물량을 던진 흔적이 안 보입니다. 자, 3월 25일 캔들 제가 확대해 보자면 윗꼬리 길게 달리고 뭐 이런 캔들이 나왔는데 이거 물량 던지고 나갔다라고 볼 수 없죠. 이거는 물량을 던지고 나간 게 아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물량을 던지고 나간 흔적이 안 보이고 자, 그다음에 한번 또 흔적을 찾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좀 바로 6월 18일에 고점 찍고 쭉 내려오고 있는 흐름인데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한번 또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 차트다. 다만 기간적으로 제가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8월인데 11월 달에 이런 패턴 나오고 오르니까 뭐 이렇게 대응해라.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거죠. 기술적 분석에만 한정했을 때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61선, 121선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 돌파하기 힘듭니다. 이 라인 돌파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중이 70%시니까 제가 추가 매수 사인 좀 드리기도 그런데 만약에 비중이 좀 적으셨다면 제가 이 6,000원대에서 추가 매수 사인을 드렸을 텐데 그럼 일단은 요거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홀딩 하시다가 뭐 6개월이나 1년 안에 한번 튈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 매수가 9,800원이시면 아마 한 10,000원 부근까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00원 부근까지 온다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본전의 포지션 종료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1타 기법으로 1파 이후 눌린 기법 배웠습니다. 두 번째 내일장 1타 종목으로 K엔솔 월요일 시가의 분할 매수 전략 세워봤고요. GI 이노베이션, BH 역시 월요일 시장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 같이 세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영석쌤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감사합니다.
단타일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